예, 이 석 달 전 사고로 아버님을 잃은 아드님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는데요. 자, 김하나 아나운서 먼저 사고 당일 상황부터 좀 정리하고 가죠. 네, 사고는 지난 9월 20일에 벌어졌습니다. 추석을 앞둔 시점이죠. 아버지가 선산에 벌초를 하러 간다고 한 뒤에 연락이 되지 않아서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수색 끝에 바로 그 다음 날 저수지 안에서 차량과 운전석에 앉은 채로 사망한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. 유족에 따르면 선산 입구 근처에 있는 저수지에 연석이 설치가 된 부분이 있고 안 된 곳이 있는데 아버지가 벌초를 하러 가면 항상 그 구간 차폭이 좀 좁아서 연석이 빠져 있는 부분으로 전진을 한 다음에 후진으로 유턴을 해서 선산 입구로 들어가셨다고 해요. 당시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웠거나 아니면 뭐 도로에 종종 뛰어들어오는 야생동물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 같다라고 유족들이 생각을 했는데 경찰은 1차로 도로를 지나다가 안전 불이행, 그러니까 뭐 안전 운전 의무 규정을 위반했거나 운전 부주의를 이야기하는 거겠죠. 안전 불이행을 원인으로 우측에 있는 저수지에 빠져서 익사한 교통사고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. 자, 들으신 것처럼 경찰은 뭐 저곳의 지형 또 뭐 구조물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단순 사고사로 처리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사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쪽이 있었습니다. 이 고인의 아드님 얘기 들어보시죠. 근데 경찰에서도 그때 종결을 했었고 아버지 장례를 치렀었는데 그 뒤에 이제 저희가 이제 보험사에다가 이제 보험금 청구를 했죠.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생명이랑 보험금이 나왔고 근데 이제 저희 가족들도 많이 들고 있고 아버지도 이제 보험 설계사분이랑 친하셔서 손해보험에 사망보험을 많이 드셨는데 이제 거기서는 이게 아버지가 어머니랑 뭐 짜고서 고의로 사망을 하셨고 어머니가 이제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한다 해서 경찰서에 진정을 넣었고 그래서 어머니는 피의자 신분으로 가서 조사를 받으셨고 아,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는 아까 그 사고가 이거는 보험 사기, 그러니까 부부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남편은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고 아내는 그걸 방조 혹은 돕거나 뭐 침묵하고 있다 뭐 이런 거네요. 그렇습니다. 보험사가 보험 사기 그리고 자살 방조 혐의로 경찰에 진정을 제기했는데요. 고인이 이게 사고가 아니라 고인 스스로 차를 저수지로 몰아서 떨어진 거다라는 주장이에요. 그리고 여러 가지 근거들을 보험사가 제시했습니다. 우선 첫 번째는 사고 6개월 전에 여러 건의 교통상해보험을 들었다는 거예요. 네, 그리고 두 번째, 사고로부터 넉 달 전에 보험금 받을 사람, 그러니까 보험 수익자를 법정 상속에서 안으로 변경했다는 건데요. 지금 나오고 있죠. 저게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. 그랬더니 정상적으로 운전하면 빠질 수가 없다. 즉 저렇게 빠졌다는 것은 오른쪽으로 200도 이상 확 방향을 틀었던 것이다. 그러면 이거는 사고나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부러 방향을 조작해서 스스로 빠진 거 아니냐. 저렇게 오른쪽으로 확 틀었다는 얘기죠. 자, 이렇게 보험사에서 자, 지금 보시는 건 유족 측 얘기입니다. 네, 조금 전에 그 영상은 시뮬레이션 보험사고요. 예. 그 정도로 확 틀지 않아도 사고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유족들의 입장이고요. 양측의 주장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보험사가 보험 사기라고 주장했던 이유,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두 개에 더해서 사고가 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. 이거를 더해서 결국은 종합해 보면 일부러 저수지로 들어간 거다라는 거죠. 결국 어머니가 자살 방조 또 보험 사기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서 경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. 그 유족 측 그 상황 시뮬레이션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? 예. 이건데 일단 후진을 해서 유턴을 하다가 자, 갑니다. 그쪽 사이로 들어가서 후진을 해서 유턴을 해서 지금 반대편으로 가는 모습이에요. 그런데 그날 비가 와서 미끄러져서 저기서 그냥 미끄러져서 이제 차가 들어갔다는 게 뭐 유족들의 주장인데, 자, 어머님은 지금 남편을 잃었어요. 그래서 정말 지금 거의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별안간 남편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은 사람이 됐습니다. 그렇죠. 자살 방조의 보험 사기 혐의 피의자가 돼 버렸어요. 상당히 충격적인 상황인데
일단은 보험 가입 부분에서나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결국 유족하고 보험 설계사 측에서 진술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좀 납득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. 보험 몇 개 더 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서 보험 수익자를 변경해달라 아내로. 그거를 누가 얘기했냐면 보험 설계사가 제안을 한 거고요. 그 보험 설계사는 이 고인 아버지하고 그 거래소 사장의 배우자입니다. 뭐 10년 전부터 알고 친한 사람이라 보니까 그때 지인의 보험 설계사 도와주려고 들은 건데 그러면서 이런 보험을 드린 거고요. 그러니까 실적 좀 올려준다고. 그렇죠. 그 더더욱 더 뭐냐면 돈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. 이 정도 보험금 낼 정도가 아닌데 오랜 고객인데 이 죽음을 욕보이고 또 아내를 사기범 몰아서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보험금을 주기 싫어서 이런 거 아니냐,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유족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보통 이런 보험 사기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뭐 이런 경우에서 많이 벌어지잖아요. 자, 그런데 이 유족은 경제적으로 지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벼랑간 가장을 진짜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는 이런 어떻게 보면 범죄 방조자로 몰리니까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거죠. 자, 사고가 벌어지기 그 6시간 전 고인과 이 아내가 나눈 마지막 통화 내용 공개했습니다. 체크포인트 먼저 짚어보죠. 빵 사갈게. 자,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. 집이야? 아니야, 나갔어. 밥 먹으러 오려고? 밥 먹으러 가려고 그랬지? 나가서 왔는데 어쩌냐? 아니, 집에 빵이 있나? 엄마 거? 빵. 엄마 빵? 어, 왜 가서 사다 놓으면 좋지, 뭐. 아니, 그게 오늘 만기라 4,000원이. 그래서 그거 사다 놓고 가야 되겠다. 어? 어디가? 밥 먹으러? 어? 교수님, 이게 남편분이 사망하기 6시간 전 통화예요. 네. 어떠십니까? 사이가 좀 특별히 좋은 부부 대화로 느껴지네요. 그러니까 장모님의 빵을 사기 위해서 일부러 챙기는 지금 남편이니까 아내와의 사이는 너무 좋은 거고요. 그리고 좀 이 유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이 아버지의 휴대전화에 자동 녹음기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모든 통화가 녹음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들은 통화도 그렇고 다른 통화들 모두에서 죽음이나 우울함 뭐 이런 것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. 아버지는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했고요. 그리고 이 가족이 지금 굉장히 좀 단란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대요. 왜냐하면 첫 손자가 100일 잔치를 치른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행복했고 또 둘째 손녀. 이 할아버지들은 딸에 대한 손녀에 대한 엄청 기대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 기대에 부풀어져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아내인 어머님과 다른 친척들과의 여행도 예정되어 있었고요. 이 가족은 가족 그 단체 대화방이 있는데 계속해서 영상을 올리고 서로 대화를 하는 중이었고 저희가 확인했듯이 이 부부 사이도 굉장히 좀 다정하고 평소 때도 서로 아끼는 부부 사이였기 때문에 도저히 이 자녀들이 봤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일부러 이렇게 목숨을 끊을 일은 예. 절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경제적인 문제 그런 게 혹시 있었는가 그것도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아니요, 유족에 따르면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. 이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고 아파트, 주택, 상가, 전답, 뭐 부동산도 다수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하고요. 소상공인 대출을 조금 받은 것 외에 뭐 다른 개인 간의 채무는 전혀 없다고 해요. 빚도 많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. 그냥 아버지 사고에 대한 합당한 보험금을 청구했을 뿐이다라는 입장을 유족은 보였습니다. 자, 유족이 아니 어떻게 안 그래도 지금 슬퍼 죽겠는데 보험 사기로 몰 수 있냐면서 저희한테 끝까지 보험사 이 이름을 공개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일단 거기까지는 좀 진정하시라 해서 만류를 했는데 보험사 측은 지금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소송은 뭐냐면 이게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입니다.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채무가 보험회사가 있는데 그거 없다라고 먼저 확인을 해달라는 소송인데요. 그래서 이거 왜 했느냐, 유족에게 보험금 안 주려고 이 채무 부존 소송 진행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보험사 측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. 뭐 안 주겠다고 결정한 적은 없다라고 하면서 혹시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.
보험 소송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. 뭐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재판을 넣었다는 거는 안 주겠다는 뜻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. 어쨌든 간에 해석은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세 군데 보험사 중에 두 곳은 보험금을 지급했고 지금 이곳 한 곳만 민사 소송을 지금 제기한 상태입니다.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겠습니다. 지금 사건 반장에 제보하십시오.